조금 전에 큰 속보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를 판단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아무리 판결문 읽는 분위기가 중형이 선고되겠다 싶었지만 그보다 8년이 넘는 23년을 선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49년생인 한덕수 피고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 77살이에요. 네네. 그럼 징역 23년형이 만약에 확정되고 다 형기가 집행되면 100살까지 징역 가 있어라 이제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일단 좀 깜짝 놀랐고요. 예. 그다음에 징역 23년 왜 23년일까? 내란죄를 한 20년 정도 본 것 같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 이런 걸 한 3년 정도 봐가지고 그래서 23년을 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구형은 15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맨날 틀리니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한 10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보편적이었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구형이 15년이니까.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한 절반 정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진관 부장이 어느 정도 심증을 드러냈었어요. 왜냐하면 공소장 바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것도 왜 안 넣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생각 갖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특검은요. 그 중요 임무 종사는 뺐었을 거예요. 한 방조 정도 넣어가지고 구형도 뭐 한 15년 과했을 거고 15년도 과하다 생각해서 한 10년 정도나 뭐 한 7년 정도나 이 정도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판사가 심증의 일부를 딱 보여준 거고 그래도 그렇지 저는 구형을 15년 했는데 10년 정도 선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그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과연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다 뭐 실형 나온 다음에 법정 구속은 안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징역 15년보다도 무려 8년이나 많은 그 23년에다가 거기에다가 법정 구속까지 했다. 뭐 놀랄만한 판결이다. 구형이 보통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례적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더군다나 구형이 징역 15년이면 이것도 뭐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매우 무거운 형이 구형된 건데 15년에 거의 배가 넘죠. 그러니까 150%가 넘는 8년을 더 때려서 23년 징역 선고. 이건 좀 아무리 뭐 사법부의 판단은 독립적이라고 해도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3년 받잖아요. 그러면은 83살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한덕수 총리는 진짜 100살까지 감옥에 가 있어라라는 얘기인데 고령도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일단 법조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검찰의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 정도 높아서 23년이다. 그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23년 정도 내려진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이제 판사가 평가를 했다. 또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임무 종사의 혐의를 인정을 했다. 당신은 종사한 거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오라고 하고 전화도 돌렸고 문서도 위조하려고 했고 문서도 위조해서 행사하려 했고 뭐 이런 식의 혐의를 많이 적용을 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짚어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내란이다라고 처음으로 판사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이거 내란 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국민의힘이 한덕수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었잖아. 뭐 이렇게 적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야 그 민주당에서 지금 뭐 집권하고 있으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면 헌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은 될 것이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고요. 뭐 너무 멀다기보다 일단은 한 단계, 두 단계 그 다음의 일일 거고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 제일 놀란 사람은 한덕수 총리겠죠. 법정 구속됐는데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3년이니까 자,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 놀랐을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도 아니에요. 헌법이나 이런 쪽에 정통하신 분의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건 국헌문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그 기간이 필요한 건데 예. 그런데 6시간 그 계엄 해제한 게 이게 과연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그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하시고 이런 포인트를 집어주셔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그게 맞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옛날 판례이고 네. 그건 말도 안 된다. 일단은 다 중형을 때려야 된다. 이게 지금 법원의 분위기 같다. 뭐 이거 뭐 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로서야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재판부지만 이렇게 내란을 인정하는 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도 굉장히 부담을 지규현 가질 부장.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좀 나뉘어 있더라도 가장 큰 본안 재판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네네. 그 재판부가 가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증거나 증언을 보고 그 본안 정말 그야말로 본안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 사건은 내란이다라는 종합적인 줄기에 해당하는 판단을 내려주면 사실 다른 재판들은 조금 그 뒤로 그걸 보면서 하는 게 보통 관례 아닙니까? 대개는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 재판은 네. 재판부마다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 것 같죠. 내가 먼저 선고를 해야 되겠다. 뭐랑 똑같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 계엄했을 때 예. 그때 수사기관들끼리 경쟁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가 내가 한다라고 하면 법에는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검찰에서 황당해했어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한다라고 하면은 경찰도 사건 보내야 되고 검찰도 다 검찰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합수단장인가 그 중책 맡았던 사람이 서울 고검장이었어요. 그렇죠. 박 고검장. 예. 근데 뭐 고민하다 보니까 뭐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의 주도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을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웬만한 수사는 다 검찰 단계에서 정말 빠르게 그리고 공소장이 대부분이 검찰이 일반 검찰이 수사했던 것들도 대부분 구성됐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대현 부장판사 이번 판결 전에 나온 그 공직방 그 판결에도 뭐 그 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했지만 과연 그게 맞나? 왜냐하면 백대현 부장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니 직권남용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도 있네. 이게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죄 수사하다가 내 큰 내란죄 수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직권남용도 있었네. 이게 상식적인 거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부터 수사하려고 하면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공소 기각이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궤변을 그냥 판결문에 써놓은 건데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했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경찰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도요. 아무리 백대현 부장이나 이진관 부장이 내가 빨리빨리 선고하고 싶어 내가 뭐 내란죄라고 하는 걸 먼저 그 선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지규현 부장판사한테 양보하고 기다렸었어야 됐는데 뭐 그렇게 안 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운이라면 불운이고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이고 물론 지규현 부장판사가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할 수는 있고 어차피 뭐 지규현이나 그다음에 이진관이나 그다음에 그 누구야 백대현이나 다 부장판사인데 연수원 기수나 법관 임용 그 시점으로 보면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제일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기속되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뭐 다른 재판부가 고등재판부였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부담을 느꼈겠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규현 부장이 내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 같아도 못한다. 저는 뭐 그 말씀 판사가 한 드리고. 발언을 보면요, 굉장히 매섭게 나는 이렇게 23년에 중형을 선고하고 이 피의자가 23년 살아서 100세 돼서 나오더라도 내 판결은 맞다라는 정당성을 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서운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당연히 안 하고 윤석열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만 소집하는데 관여했고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뭐 매서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 재판부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아니 뭐 네. 저 판결문을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또 보면 뭐 나름대로 네. 그 안에 법리적으로 맞는 것도 있을 거고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방송된 저 이진관 부장판사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농반 진반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누구나 엮겠다고 생각하면 숨을 쉬면 직권남용, 숨을 안 쉬면 직무유기 뭐 이렇게 사람을 걸 수도 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약간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다른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화하는 거를 지켜만 봤다. 그것도 잘못한 거다. 또 네가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했지 그것도 잘못한 거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저쪽 그 세종까지 한꺼번에 원격으로도 국무회의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것도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뭘 손을 움직였으면 움직여서 잘못한 거고 손을 괴고 있었으면 괴고 있다고 잘못한 거고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란행위라고 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만큼 중차대하다고 봤을 수는 있지만 저 판결문에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참 잘 쓴 판결문이고 올바른 아주 적절한 판단을 했다라고 동의할지는 저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정부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러하다라고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이게 들어가고 세 번째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행위 있고 네 번째는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그러니까 이게 국회 건든 거. 이거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는 내란 임무 종사다라고 방점을 찍어서 지기현 판사의 그 재판에도 그러니까 영향을 확실히 미쳤는 정말 그 공간을 완전히 좁혀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지금 계엄 선포할 거야. 근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최소한 거쳐야 된다 말렸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안 말리고 그러네요. 그러시죠 하시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포했다. 아마 그랬으면 여기 붙잡혀온 법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국무회의 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그저 국무위원 부르자고 얘기 안 하고 왜 가만 놔뒀냐? 그거 내란 빨리빨리 계엄 선포하고 빨리빨리 내란하려고 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또 적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 잠깐만요.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최소한 국무회의에서 의견 좀 들어보시죠. 실제로 국무위원들 몇 명이 와서 말렸어요.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경제부총리라든지 말렸어요. 근데 그 과정도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이 계엄 선포란 내란 행위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로 법률의 그 올가미를 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해운식 판결이잖아요. 네? 이해운식이요? 왜요? 네. 뭐 이해운 후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왜 대답 안 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갑질할 때? 갑질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대답을 하면 어디서 말대꾸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죄는요 절도죄하고 달라요. 내란죄는요 뇌물죄하고도 다른 겁니다. 내란죄는요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내란에서 만약에 계엄이나 아니면 심지어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성공하면은 그거는 혁명이 되는 거고요. 예. 실패하면 내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예. 계엄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로 몰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뭐 내란죄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예. 형량은 무기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23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25년 주겠습니까? 30년 주겠습니까? 결국은 무기 확정이에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형 지금 선고도 얘기를 나올 하면. 수 있는데 예, 예. 근데 뭐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시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